여러분 민사소송 많이 주변에 겪으시죠? 이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좋은 변호사보다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실한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의뢰인의 문제점과 사건의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변호사가 성실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과 진척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더 바를 나위가 없겠죠. 사건의 승패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결국 사건에 대한 판단,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는 결국 판사의 몫입니다. 지는 것이 마땅한 사건을 이기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령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라 하여도 지는 사건을 이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변호사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사건을 보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소송상 변호사를 구하는 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은 최소 3군데 이상에서 받아봐야 합니다. 성실한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한 번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군데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데, 상담료는 유료가 원칙이에요. 자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변호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무료 상담은 자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상담은 원칙적으로 유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소송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소송을 맡기게 된다면 상담에 대해서 비용은 보통 포함시키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해석이나 그 사건에 대한 시각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도 그 변호사에 대해서 자세나 이런 태도를 보고 의뢰인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얼마만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꼼꼼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명한 변호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명성이란 것은 그 변호사가 얼마만큼 그 사건을 수임해 왔는지의 척도일 뿐이지 사건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법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승소율이 90%에 달한다, 100%에 달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전문 변호사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문 변호사는요, 그 분야의 사건을 많이 수임을 했고 심화 연수 등을 통해서 일정 작용 요건을 거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승소율과는 무관합니다. 질 수 있는 사건을 이겨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많이 수임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이 될 수는 있겠죠. 아무리 명성이 높은 변호사라도 그 사건이 많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깊게 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의 시간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하니까 변호사는 결국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파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성이 높은 변호사에게 많은 사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꼼꼼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싼 변호사가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낄 것을 아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소송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드리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서 싸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쌀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소송 비용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할애하는 시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 변호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맞춰줄 수가 없다면 직접 소송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 관련 서면 자체를 자신이 직접 서면을 작성을 하고 법정에 직접 출두를 해서 주장을 한다는 건데요. 서면을 쓰는 부분이 보통 의뢰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점이라든지 법적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두서없이 서면을 작성을 하셔서 판사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한다든지 쟁점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서면을 쓰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서면만 의뢰하는 것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직접 당사자로서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 재판의 진행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자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 변화무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보통 선임을 하는 겁니다. 비용이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싸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법률보조 사무원이라든지 사무장 등을 통해서 서면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로서 조심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단 한 번도 변호사와 대면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상담을 하는 변호사는 어떤 대표 변호사라든지 내가 아는 변호사였는데 법정에 나오는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나서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전관 변호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전관 변호사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보통 부장판사 또는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를 거쳤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넓은 인맥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죠.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물론 간접적으로 사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관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득이 있냐면, 사건을 많이 수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의뢰인의 서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고 쟁점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전관 변호사는요, 보통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본 경험, 사건에 대해서 승패를 많이 겪어봤던 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점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건 전관 변호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좀 독특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를 편협된 시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관 변호사 자체가 져야 하는 사건을 이기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관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관 변호사는요, 비용이 엄청 보통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보통 수임료가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관 변호사는요, 그만큼 경험이 많고 쟁점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찾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게 사건이고 당당하신 분이라면 굳이 전관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깁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이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도 이길 사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성실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송에 임박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법률적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플레이 권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